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오후 11시 47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내용이 많이 없긴 한데 전체적인 좀 장세 분위기랑 이제 오늘 있었던 루나 2.0 상장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브리핑 정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은 여전히 29,000, 3만 언더 혹은 뭐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구간 저번에 이제 급락 이후에 이제 박스권 안에 들어오면서 거의 진짜 칼같이 지켜주고 있어요. 진짜 28점 땡K에서 대략 이제 20한 9K 30K 요 사이를 진짜 이제 탁 치고 탁 치고 탁 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구간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0불 2000불 뛰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그게 있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칼같이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나스닥 반등과 좀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느낌이죠. 굉장히 좀 잘 따라가더니 막상 또 그쪽 동네 분위기가 좋으니까는 여기서 따라가주지 않고 오히려 지금 횡보 구간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분기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루나 사태 이후로 조금 더 이 박스권 안에 그러니까 되게 작은 박스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안에 좀 굉장히 좀 강하게 갇혀버린 느낌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은 그냥 횡보 장세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보시면 주말 치고 거래량이 아직 조금 나오긴 합니다. 이게 뭐 좀 이따가 이제 새벽 지나고 내일 되면은 좀 더 보일 것 같은데 이게 거래량이 또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래량 같은 경우도 계속 줄어들어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작년 초네요. 작년 초랑 비교를 해봤을 때 거래량이 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었는데 물론 이때는 이제 상승 초입이었기 때문에 10월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붙으면서 올라갔었다가 여기서 다시 첫 번째 전고점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붙었었죠. 그리고 붓다빔 때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이제 매도가 조금씩 길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굉장히 한 번에 크게 충격으로 나왔다면은 이번에는 매도가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매수도 좀 받쳐주고 이제 매도를 이길 만큼의 또 매수가 붙으면서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 이 매수를 이길 만한 그러니까 이 매도를 이길 만한 매수가 붙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이 연속된 하락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번에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이제 좀 제가 요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길게 양봉 한 번 없이 이렇게 좀 천천히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것이 어떤 또 이제 시각으로 볼 수 있냐라고 봤더니 이제 왜냐면 그 작년에 해가지고 기관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기관들도 지금 좀 지금 상황이 되게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실제로 이제 크립토 시장 말고 이제 뭐 미국 주식시장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발을 빼고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현금화를 되게 많이 해놓고 좀 이렇게 비중을 좀 줄이는 작업을 해놓고 있었는데 크립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좀 큰 돈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는 기관들이 이제 뭐 큰 기관들 말고 뭐 코인베이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애들 말고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 중소기업처럼 좀 그래도 큰 자금, 근데 그렇다고 엄청 큰 자금은 아닌 그런 자금도 되게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자금들도 좀 스마트한 머니로 좀씩 빠져나가는데 이제 한 번에 팔면서 이제 좀 그렇게 나가진 않고 다 같이 이렇게 뭔가 조금씩 조금씩 다 같이 좀 매도하자는 분위기 그런 느낌으로 같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매수가 중간에 들어오더라도 그걸 이겨내는 매도가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양봉이 한번
나오지 않고 좀씩 좀씩 떨어지는 것 아닌가. 거기다가 최근엔 또 이 테라 이슈가 붙어가지고 더 큰 충격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봤을 때 그런 시각이 또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공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실 때 비트 무조건 비트 추세 그리고 비트의 어떤 지지 저항 이런 것도 위주로 보시고요. 지금은 사실 개별 알트가 좀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힘도 못 쓰고 있고 또 도미넌스가 말을 해주고 있죠. 도미넌스가 벌써 46%가 차 올랐고 최근에는 좀 잘 버티던 이더마저 비트의 하락세를 못 이기고 비트보다 더 하락을 많이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기울기가 여 끝에 기울기가 보시면은 비트가 하락한 것 대비 이더가 더 많이 내려갔고 다른 알트들은 더 쭉쭉 내려갔다. 다이나믹하게 내려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알트들을 봤을 때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저랑 뷰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큰 하락에 대한 가능성 그거를 충분히 열어두고 이 시장을 지금 좀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작년 이제 불장 초입부터 굉장히 핫했던 이 알트코인 이제 근본이다 속칭 이제 근본이다라고 우리가 칭했었던 그런 알트들 있죠. 뭐 폴카다, 뭐 솔라나, 아발란체, 뭐 니오 프로토콜, 뭐 루나, 뭐 루나는 망했지만 혹은 내지는 뭐 되게 많죠. 뭐 폴리곤, 또 뭐 있어? 코스모스, 알고랜드, 뭐 플로우, 뭐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비트가 굉장히 큰 하락을 하고 있고 추세를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고 있을 때는 알트코인의 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되게 보수적으로 되게 엄격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뭐 단순히 차트로만 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로만 봐도요 이게 뭐에서 폴카닷이다. 그럼 차트로만 봐도 지금 이 고점 대비 거의 거진 뭐 80% 이상 하락을 했죠. 거의 웬만한 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차트상으로도 보시면은 직전 작년 초입에서의 이제 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펌핑 전, 대펌핑 전까지도 회귀를 해버렸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그나마 지지를 해주고 있으나 만약에 여기서 비트가 조금 더 힘을 못 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더 빠질 우려가 있다. 근데 그 빠지는 폭은 현재 구간에서 50% 정도까지도 여기서는 45%? 이 정도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알트가 지금 막 70%, 80%, 막 90%까지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생각하는 게 이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뭐 떨어져 봤자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50%까지도 더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열어두자는 거죠. 니어 프로토콜도 마찬가지 40% 열어두고 이게 뭐 단순히 차트로만 봐도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추세뿐만 아니라 차트로도. 솔라나 같은 경우도 20달러 초반대까지도 열려 있고 뭐 다 열려 있다. 뭐 아발란체도 뭐 11달러까지도 열려 있다. 근데 이거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에 하락장 초입 때 이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가지고 저도 되게 공감이 가서 가져왔는데 그때만 해도 좀 반응들이나 이제 슬쩍 이렇게 분위기를 봤을 때 에이 뭐 설마 그래도 뭐 솔라나가 어떻게 뭐 40달러 밑으로 가겠어? 혹은 내지는 뭐 아발란체가 아니 그래도 아발란체라는데 뭐 60달러 50달러가 깨지겠어? 그리고 그때 뭐 루나 망하기 전이니까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루나가 뭐 30달러 20달러 깨지겠어? 그 20달러 깨지면 풀매수 할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지금 거의 거진 뭐 반년 정도 됐나요? 그 기간 만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이렇게 말했을 때 전혀 이제는 위화감이 없고 다들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런 시장인 거죠. 지금 현재 그만큼 좀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얼어붙었고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 특히 비트가 좀 많이 주도를 해줘야 되는데 비트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비트의 좀 추세를 한번 또 자세히 보자면 지금 최근에 좀 깊게 구덩이에 빠지고 이 아까 봤었던 작은 박스권 안에 갇혀버린 이걸 좀 확대를 해봤더니 사실 초단기 추세로 봐도 하락이고 단기 추세로 봐도 혹은 중기 추세로 봐도 하락, 그리고 반년 정도의 이제 기간으로 놓고 봐도 하락 추세겠죠. 근데 그럼에도 좀 그렇게 크게 줌아웃을 해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또 상승 추세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너무 지금 또 너무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또 기회가 왔을 때 또 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기회가 어 완전한 바닥으로 이렇게 내리꽂진 않을 거거든요. 100%. 만약에 여기서 가정으로 앞자리가 1로 바뀌는 구간을 가더라도 한 번에 막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10,000가 추락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분명히 뭐 데드캣이라든지 뭐 반등 잠깐 해주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구간들에서 한 번쯤 베팅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가 같은 경우가 또 좀 저의 뷰랑 맞아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구간이죠. 지금 구간이고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쭉 빠진다라고 하면 이제 21K 내지는 23K 사이에서 매집을 한번 1차 매집을 1차 매수를 들어간다 라는 건데요. 이게 뭐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 뭐 100% 이렇게 들어가실 필요 없고요. 내가 현금이 좀 많다, 지금 좀 부담스럽다는데 좀 내려가면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구간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 구간을 좀 계속 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대략 저는 22, 요 정도가 만약에 온다면, 안 오면은 뭐 지금에서 지금 반등하는 거고, 여기서 온다면 22 정도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해서 다시 이렇게 좀 반등이 왔을 때 거기서 뭐 익절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장기적인 그 플랜 안에 좀 이렇게 쬐끄만한 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구상을 하셔서 좀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오른다 좀, 근데 추세가 괜찮게 오른다, 나스닥 쪽도 분위기 좋고 비트도 뭔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분위기가 좋게 흐른다,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또 이제 31K 그 정도 구간에서 음, 뚫는 걸 보고 매수를 일정 부분 해서 뭐 단기 익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도 좋고요. 그래서 밑으로 가든지 여기서 위로 가든지 혹은 길게 횡보하든지인데 그거에 맞춰서 좀 전략을 짜자는 거죠. 횡보를 계속 한다면 그럼 나도 계속 횡보, 내 자산도 횡보,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1차 매수 구간을 잡고 현금을 좀 넣어서 반등 구간에서 익절을 한다, 혹은 여기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나도 내가 설정해 놓은 그 구간을 돌파를 할 때 그걸 보고 조금 안전하게 들어가서 반등을 먹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좀 비트의 방향성에 맞는 전략들을 좀 구상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이제 좀 되게 오래됐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좀 보고 많이 느끼실 텐데 특히 알트는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수익률은 훨씬 좋겠죠. 이렇게 반등 구간이 왔을 때 하락 많이 떨어지고 반등 올 때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뭐 내가 리스크하게 알트로 전략을 잡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좀 안전하게 비트,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제 비트를 사겠다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면은 그래도 메리트 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면 좀 부담 없이 매수를 하되 플러스 반등 구간으로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좀 관점이 있고요. 지금 좀 행보가 길어가지고 저도 뭔가 이렇게 쉽게 좀 움직이거나 뭔가 방송에서 말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요 정도 전략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루나가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했는데 굉장히 좀 다양한 거래소에 상장을 했어요. 심지어 이제 좀 거래소 상장 러쉬 느낌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 바이비트에서 상장을 하고, 그다음에 비트루였나요? 비트루 상장을 하고, 그리고 게이트 아이오 바로 갔고요. 그리고 MXC 가기 전에 OKX를 먼저 갔나요? MXC 먼저 갔나요? MXC 가고 OKX 가고, 그리고 쿠코인 가고, 크라켄도 가고, 막 이렇게 쭉쭉쭉쭉 상장을 했는데, 사실상 좀 메이저 거래소에는 아직 상장을 안 했죠. 바이낸스는 상장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요게 상장을 할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좀 다른 거래소들 상장하는 거 보면서 이제 눈치 봐가면서 상장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에어드랍은 해주고 입금 출금에 대해서도 기능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하시되 이제 상장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장 이슈가 나면 분명히 펌핑은 있겠지만 그 전까지 이 변동성에 의한 가격 하락, 이거에 대한 건 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에어드랍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건 이제 그거대로 이제 저기 하고, 이제 제가 또 별도로 이제 저도 좀 돈을 살짝 들고, 뭉칫돈은 아니죠. 좀 소액을 들고 가가지고 매수를 좀 했는데 조금 욕심을 부렸죠. 저도 좀 단기 익절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손절을 했죠. 손절은 그래도 좀 원칙을 지키면서 했는데, 진짜 좀 오늘 또 느꼈던 게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이런 불안정한 장에서는 정말 작은 수익이라도 좀 이렇게 컷을 하는 좀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수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이제 루나가 거래소마다 입출금 기능이 지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요런 게 지금 있나요? 그래서 입금은 다 되는데 출금은 아마 다 막힌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쿠코인에서는 4달러죠. 4.1달러인데 이제 게이트 아이오 가시면은 4.6달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OKX에서도 좀 비슷합니다. 4.6달러. 그래서 이게 보따리는 안 돼요. 거기서마다 이제 가격이 다른데 출금 이게 안 돼서, 기능 지원이 안 돼서 보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에어드랍 물량을 받은 걸 나는 좀 던지고 싶다, 시장에 던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좀 보셔서 가격이 최대한 높은 곳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쿠코인에서 지금 좀 리드를 하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낸스랑 FTX 거래소 상장을 좀 노려보려고 했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이제 계획대로 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아쉽게 됐는데, 어쨌든 뭐 에어드랍 물량 뭐 쌤쌤이 쉬니까 그래도 한 한 돈 1,000만 원 이득이어가지고 그래도 뭐 아쉽지만, 원래 더 많은 돈을 거머쥘 수 있었으나 저 욕심으로 좀 아쉽게 됐으나 그럼에도 또 감사히 받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루나 이런 애들도 이제 이슈가 좀 정리가 되고 하면, 지금 보시면 뭐 앵커나 이제 미러 이런 애들도 막 계속 거래량 계속 좀 아직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이런 애들도 좀 마무리되고 하면은 어 진짜 비트가 이제 부동 자세로 여기서 안 움직이면은 거래량 되게 많이 죽고, 알트도 많이 거래량 죽고 좀 재미 없어지는 장세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좀 많이 위험할 수 있죠. 그런 장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진짜 먹을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방송을 제가 해도, 제가 막 뒤지고 해도 뭐 먹을 게 없어요. 막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최대한 좀 원화책을 열심히 하셔서 다음 사이클 좀 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좀 착각하시면 안 되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면서 최장 2년 정도까지도 봅니다. 2년까지도 좀 기다려 될 수도 있다. 뭐 빠르면은 뭐 연말 근데 이제 맥시멈 뭐 2년까지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겪었던 그런 불장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좀 희망으로 계속 돌리진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절망으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이제 중간중간 좋은 기회들 왔을 때 욕심 부리지 않고 좀 소식해서 먹는 습관을 좀 지금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장 같은 데서는 욕심을 좀 많이 줄이면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